자, 9번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자, 이제 이름이 가장 깁니다. 바로 평화주의자. 지구방위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평화주의자. 자, 그런데 세 글자 이름도 있다고 했죠. 그건 바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다.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9번 유형은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지. 사랑해요. 그래서 별명이 바로 평화주의자다.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건 관용 그리고 조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못마땅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의 원에 보시면 가장 꼭대기에 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그곳에 둔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 제가 애니어 순환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강연이 있는데요. 설명 들어갑니다. 1번은 기준을 중요히 여기고 세상과 어떻게 얽혀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했다면 9번은 이제 모든 것을 완성짓고 궁극적으로 평화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9번이 가운데에 있으며 정점에 위치한 이유이며 모든 것과 어우러지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다. 자, 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별명들이 좀 재밌는 것이 있는데요. 자, 9번 평화주의자의 별명은요. 보살.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된다. 좀 우리 보면 선비나 보살을 보면 처연하고 그죠? 딱 9번이 이제 보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방송을 이끄는 핸섬기린이 9번 에너지가 본 성향이고 주성향인 에너지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자, 보살과 같은 면도 있는데 또 우리 9번 에너지에게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바로 이 잠만보 같은 모습입니다. 예, 잠도 많고 혼수 상태라고도 불릴 정도로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잠이 많은 점을 들어 어떤 학자는 코마 상태, 혼수 상태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잠만보라는 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이 상태는 보면 굉장히 센 존재입니다. 원래는. 근데 평상시는 맨날 잠만 자고 딱 돌면요 이제 정말 무서워지고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 에너지와 힘을 쓰고 있는 이걸 어떤 대상에게 쓰게 되면 우리가 그 착한 사람 화나면 더 무서운 그런 모습 있죠. 이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에서는 야, 아까 걔 화내는 거 봤음? 오줌 쌀 뻔했음. 그런 의외의 무서운 모습과 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별명은요. 만원 버스입니다. 사람이 꽉 찬 버스다 이런 의미인데 그들의 그 마음속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만원 버스의 특징을 같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두를 태우고 달리는 내가 진정한 포용자다. 두 번째 칸은 여러분들의 식량이 있습니다.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 말도 들어주고 저 사람 말도 들어주고 다 그런 이제 에너지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연비가 안 좋아. 자, 그들이 왜 잠이 많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왜 혼수 상태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기의 내면과 다른 사람의 그 밸런스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의 가장 큰 장점, 마에스트로. 이 지휘자라는 뜻이죠. 이 지휘자, 화합가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 유형이 가진 점, 그 다음에 4번 유형이 가진 점. 그러면 9번은 본능적으로 이런 에너지 가진 거예요. 이제 연금술이 된다. 자, 연금술이 뭡니까? 그 어우러진 사회에서 이 9번은 자동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 쟤는 계획을 잘 세우고 쟤는 상당히 센스가 있는데 둘이 붙여봐. 자기와 외부 모두를 다 항시 살피고 있는 지휘자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강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포용력이 넓습니다. 다음, 자, 포용력도 이제 크고요. 서두르다가 사고치지 말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천천히 합시다. 자신이 태평함을 유지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그 관대함은 또 더 크게 전해지겠죠. 자기 자신도 태평함을 상징하는 한 에너지고요. 그리고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참을인 3번이면 뭐겠습니까? 병신. 네,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원래 그 말이 이제 더 중요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9번은 호구라서 참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기다려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그 어떤 에너지에게 기대하는 것을 위하여 지금의 그 어떤 한 과정을 넉넉히 너그럽게 참아주는 것, 이런 점으로서의 인내심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9번.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좀 참지 못하고 되게 조바심이 들게끔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에게 9번 에너지 결여가 많이 보이는 점이 되기도 하죠. 자, 융통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통팔달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길이 여러 군데로 막힘없이 통함. 그런 융통성도 함께 제공을 한다는 점. 융통성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방금까지 생각한 방향이 이게 아닌데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걸 이 상황과 유연하게 다시 이어주죠.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아가고자 했던 일이 어림없지. 이렇게 끊어지고 틀어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이어주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유연함과 융통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약점을 한번 볼까요? 약점을 보시면 우유부단하다.
자, 우리 우유부단하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쪽을 택하자니 이쪽이 또 신경이 쓰이니까 골치가 아프다. 이게 가장 큰 고질병이 바로 9번의 고질병인데, 우유부단함은 곧 무엇이 없다란 말이 되냐면 기준이 없다란 말이 되는 겁니다. 곧 내가 등장하니 기대하라고. 우유부단한 점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당연히 갈등스럽겠죠. 그래서 넌 어느 편이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갈등을 회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극도의 우유부단은 곧 갈등의 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끝까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때, 혹은 자기 어떤 선택을 내리게 할 때 그냥 말을 안 해버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있죠. 오늘 여기는 이제 진정한 후회와 참회의 컨텐츠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만성 피로합니다. 왜냐, 내면 세계와 외부 환경 모두의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연비는 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유부단하다고. 그러니까 확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그 에너지를 우리는 나태,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 관계나 어떤 일에 있어서 물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9W8, 우리 8번 날개를 가진 9번의 에너지는요, 중재자라는 그 이름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바로 이 심판의 모습, 축구 심판 아시죠 여러분? 야구의 심판, 이런 존재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게 좋은데 굳이 나서야 하는 건가? 좀 마음이 선뜻 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겠죠. 그랬을 때 8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얻은 평화는 거짓 평화. 곧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폭탄. 좀 더 올바른 평화를 위해 힘써봐. 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는 9번에게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긴데, 결국 나설 때 어떻게 나서라 하는 겁니까? 너한테도 나 같은 카리스마가 있다니까? 그 모두를 입장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조언의 힘이 있죠. 그러니까 너가 조금만 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내면 문제를 생각보다 더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입장도 알겠고 저 입장도 알겠는데 참 결단이 안 서네. 남이 하는 말 다 들어주다가 언제 발전하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전진해. 그랬을 때 네가 말하는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겠고,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밀고 가라. 여기서 딱 한 포장만 더 덮으면 1번인 거예요. 1번.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빡치게 해요. 우리 화 잘 안 내는 코끼리가 화가 났는데요. 8번은 원래 만만해 보이면 끝도 없이 밀고 들어오는 법이지. 그럴 땐 위협도 가해가며 경고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만만해 보이냐? 라는 반응인 거예요. 네 눈엔 내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내가 그동안 참아준 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냐? 이것들아, 뭐 이런 반응인 거예요. 자, 이제 반대편 날개를 또 보겠습니다. 몽상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네, 평화로운 지금. 자, 이 흐름을 지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9번의 이 물음에 8번이랑 비슷한 듯 다르게 말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일시적인 평화로 되겠어? 지속적인 평화를 만들어야지. 곧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이상을 목표로 삼고 비전을 선전해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도덕관, 윤리 혹은 어떤 그들이 꿈꾸는 모습들,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발동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9W1. 시대를 깨어나가는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만약에 9W1 에너지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이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에게 세일즈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시는 본방 영상에서 찾아보기.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떤 것이 가장 완벽한 이상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9번에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 좀 더 자신에게 엄격해질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을 먼저 탓하기 전에 자기부터 돌아봐라 말하는 이유가, 자기는 자기에게 관대하지 않았냐. 8번이 지적한다면 거짓 평화고 1번이 지적한다면 지속적인 참 평화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난 원래 잘 나서는 성격도 아니고 주변에 맞춰서 행동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Just do it. 유순한 것도 좋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확고한 기준을 딱 세우고 주변이랑 마음을 정리하는 것. 오케이? 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줄 수 있는 자, 우리 기준이 많이 없는 우리 9번들, 꼭 1번의 조언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분열 통합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충성과 에너지와 이루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해해주고 아무리 포용을 해줬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끊임없는 지속적 고통 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혹시 주변에서 너의 관대한 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너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의심은 분노로 쉽게 이어지니까 잠만보에 아까 이 파괴광선, 공격, 퉁명스러워지는 부분들이나 모습이 보이시면 이 상태의 에너지가 있지 않은가를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모두를 조화시키고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 좀 사실상 좀 피곤하다는 얘기겠죠. 자, 6번에 어떤 조언하는지 볼까요? 참고 이해해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해주진 않아.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갈등의 원인인지 근원을 들여다보아야 해. 너는 갈등을 자꾸 무마시키고 덮어 나가고 싶어 하지, 너는 갈등의 진짜 뿌리를 뽑는 발본색원의 행동은 잘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코너 가면 이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원 버스에는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바로 통합 방향에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모두를 조화롭게 연결시키기 위해선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치는 걸 어떻게 하지? 기름통이 앵꼬가 난 겁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3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 충분히 이해해. 그치만 너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너 자신의 가치에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연료로 삼아서 힘을 내보자. 이 자기가 만들어가는 평화의 주체성을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가히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3번 독수리를 굴리는 원동력은 자부심이라는 것. 남들에게 평가받는 내가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 결국 내가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뭐든지 하는 성격이 발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부릴 거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중에 불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자기 맘대로 부리는, 그러니까 의외의 또 일종의 마이웨이식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지나친 자부심, 그것 또한도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자부심이 너무 깎여 있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우리 9번 분들에게는 3번의 조언이 너무나 중요한 조언이 되겠구나, 이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통합 방향에 대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9번까지의 유형을 이해한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형의 명함을 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어렵느냐를 옛날 이제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지금까지는 자기소개하기 하고 각자 한번 이름 부르잖아요. 그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떤 사항들 진짜 너무 아무것도 가리지 마시고요. 채널 이제 정보란에 가시면요,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따른 실전적인 그런 내용들로 이 심리역학을 애니어그램으로 보여드린 것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힘차고 또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핸섬 기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